제10차 비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산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10월 13일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10월 4일 북한 고위 대표단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달아올랐던 남북 해빙 분위기가 북한군의 NLL 침범과 대북 전단 사격으로 냉각되어 가던 아주 절묘한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5.24 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남북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5.24 조치는 대북 제재라는 원 의도와는 다르게 거꾸로 우리 스스로를 묶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가 안 돼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29배나 북한 해역을 더 많이 사용하는 우리에게 쌍방 영해 통과 금지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시아티브 철의 실크로드는 북한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5.24 조치 문제도 남북한 당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누가 먼저 진정성 있게 나온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발전될수록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가 안 좋을수록 남북 모두에게 독이 된다는 것은 지난 남북관계 부침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이미 아닙니다. 출범 초기에는 수첩 인사니 밀봉 인사니 등 인사 참사로까지 비화되었는데 집권 2년 차인 지금은 개선은커녕 점점 꼬여만 갑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곳곳에 긴 자리가 수두룩합니다. 한국 최대 총장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계는 무려 8곳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강원랜드 사장, 부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울산항공공사 사장 이런 인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재부 1급 5자리나 비어있다고 합니다. 심한 곳은 1년 7개월째 공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사 공백에 관해서 한간에는 청와대 인사 시계가 멈췄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할 정도입니다.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소문도 아주 무성합니다. 문고리 권력의 인사 개입설, 비선 라인설, 실세간 알력설 등이 그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만기 친남식 인사 스틸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문화재청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 허가가 나지 않아서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임명을 못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장구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딱 박근혜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놓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관광공사 감사, 대한적수사사 총재 이런 등은 전형적인 낙하산 보훈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원칙이 흔들리니 보훈 인사, 꼼수 인사, 줄서기 인사 논란이 끊어지지 않고 인사는 인사대로 늦어지면서 국정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장 총체적 인사 난맥상을 멈추고 인사 시스템에 일대 혁신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이미 우리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이에 관련한 브리핑을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이 종료된 후에 있을 의총에서 세비 동결을 최종 의결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니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 여야가 아름다운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에게 인정받고 정치의 권위가 다시 세워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이 국정감사 2주차 들어간 날인데요. 그래서 비대위원 중에서 정세균 문재인 의원께서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 참사 유족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진솔한 대화가 있었고 간곡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 실종자 수색 방안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었고, 두 번째는 여야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유족의 참여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이 함께 참여하고 동의하는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이틀 만인 9월 18일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네이버, 다음, SK컴즈, 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을 불러 모아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책회의 직후에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전기통신사들 협조를 받아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 표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 1일 경찰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서 동인과 카톡을 주고받은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합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카톡 이용자 200여만 명이 외국의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검찰이 방송통신심의 절차 없이 직접 문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감청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가능하고 명예훼손 때는 감청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정보통신 강국을 자처하는 마당에 IT 기업은 커졌으나 IT 기업과 정치는 사라지고 IT 공안 검찰로 진화한 공권력 때문에 국민들의 사이버 망명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시의 기술을 향상시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IT 기술은 강대국일지 모르지만 정부의 IT 인식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이 궁금하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공무 7시간이 더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최경환 경제침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정경련의 조사 결과에 의해서 어저께 한 여론사에서 실시한 경제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에 8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증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경제부양책도 불과 3개월 만에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지수는 2달 새 150포인트 하락하고 7.24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설 것이라며 강행한 9.1 부동산 대책 역시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율 최고 90%를 초과하는 전세값 급등과 극심한 주거 불안만을 가중시킨 데 이미 실패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적자 해소의 첫 단추는 부자 감세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부채 해결도 출발점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 박피아 인사의 철회입니다. 서민의 고혈로 나라 살림을 메우고 공기업의 부채를 털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계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 부담을 내리는 소위 업앤다운 정책으로 민생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서민 정책,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5.14 해제 조치에 대한 점진적 말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을 건사한 말로 포장을 했지만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NLL 전단살포 등의 의제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과연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지 백해무익한 일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북한도 상투적인 대남 공격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실무 접촉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당면한 문제인 NLL 전단살포 등의 전진적인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24 제재가 해제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됨으로써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초법적인 카카오톡 밴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핸드폰 도청을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감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민간 업체들을 검찰이 회의에 참석시켜서 일방적으로 함께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키워놓은 IT,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망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톡, 네이버 등 이렇게 토종 IT 기업을 죽인다고 하면은 왜 외국에 사이버를 두고 있는 외국의 사이버 업체는 그대로 두는가? 이게 토종 업체는 이렇게 단속을 하고 더 극심한 외국의 사이버 업체는 방관한다고 하면은 이건 차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종 업체인 우리의 사이버 업체들도 외국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망명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는 엉터리입니다. 두 사람의 감사관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자료도 제출받지 않은 채 대통령께 주요 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청와대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제출한 2개의 문건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감사는 다시 한번 감사원이 청와대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재변위원회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24 조치 발언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제 통일부에서 생뚱맞은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언돼야만 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통일부와는 무엇하는 분입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드레스덴 선언 역시 말뿐인 거라 걱정합니다. 드레스덴 선언처럼 그러나 내일 당장 속더라도 청와대를 믿고 싶습니다. 평화와 통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통 큰 창조 경제는 남북 경협입니다. 5.24 조치를 창조적으로 해결해야 창조 경제가 열릴 것입니다. 창조는 파괴입니다. 청와대의 큰 걸음을 기대합니다. 식중독 균 유기농 웨하스에 이어 대장균 시리얼 사고가 터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크라운과 동서식품이 유명 회사인데다가 오염된 것을 알고도 꼼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먹거리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기업들이 강심장이어서가 아닙니다. 법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몇 푼 안 되는 과태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거리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꼼수를 써도 되는 법 체계를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연루된 공무원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기업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야 먹거리 기업들이 변할 것입니다.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 수준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면 90km 떨어진 고성까지 고농도 세슘이 오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원전에 대해서 모의 실험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원전에 대한 모의 실험 역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온 길로 방사능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한 결과 사고 정도별로 방사능 유출 지도로 만들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계적 기념일인 흰 지팡이의 날입니다. 자살과 학대, 성폭력이 줄지 않고 전셋값 폭등도 갈수록 양극화되는 세상과 경기 부양은 오직 재벌 부양이고 부족한 세금은 결국 서민이 부담하는 나라를 보면 마치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은 불가능하고 눈먼 대한민국의 흰 지팡이는 영영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한 장이 지난 며칠 동안 대한민국의 따스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달리기에 항상 꼴등인 친구를 달리던 한 어린이가 다가가서 손을 잡자 나머지 친구들도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보여준 꼴등 없는 운동회야말로 대한민국의 흰 지팡이입니다.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가 보여준 기적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새정치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최근에 SNS상에 감청, 검열, 사이버 망명 등의 문제가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SNS 통신 검열 진상조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우상호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상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돈을 얻고 있다고 한 발언이 오히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감시하고 검열했는지를 드러내는 발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발언은 국민에 대한 검열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될 검찰이 법 조문조차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국민들을 검열하겠다고 밝혀서 발칵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사과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 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이것은 유신 시대의 긴급 조치를 연상케 합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의 연장이 있습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어떤 사이버 검열과 불법적 감청 압수수색이 자행되는지를 밝혀서 이 정권의 본질을 밝히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정부의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 노력이 인터넷 산업 전반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결국 이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얼마나 위축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또한 고안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대통령 한마디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저런 모습 정말 부끄럽습니다. 대통령 1인의 명예가 3천만 4천만 인터넷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저런 발상을 지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착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